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혁신적인 IT 기술들이 하나로 녹여지면 어떨까요? 4차 산업의 중심이 될 대한상공회의소 인재개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정종필 교수입니다. 앞서 말한 IT 기술들이 제조업에 적용되는 것을 스마트팩토리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팩토리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제품의 기획부터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T 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과 최소 시간으로 고객 맞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에 알맞는 훈련을 실시하는 곳인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통해 4차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총 2회에 걸쳐 대세를 넘어 사회에 필수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 환경의 변화와 스마트 팩토리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조 환경의 변화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조업의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대량 생산의 어떤 제조의 어떤 패러다임이었다 그러게 되면은 지금은 개인 맞춤형 제조를 하기 위한 제조업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변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장에서 기업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어떻게 제조할 것인가 라고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빅데이터 관리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기술을 토대로 해서 최적화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행태를 어떤 커스터머의 어떤 클릭에 기반해 가지고 어떤 맞춤형 제조를 할 수 있는 시대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ICT 기술과 통합이 중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생산 설비에 센서를 부착해서 IoT 기술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라든지 엣지 영역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는 제조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제어 시스템이 지능화되는 어떤 행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스마트 공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과적으로 적절한 규모의 공장 시설을 시장 주변에 건설이 가능하고 설비 이상 유무를 미리 점검할 수 있고 시장 수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수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다 동일한 어떤 수준에서 스마트 공장을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어떤 실적 정보를 자동화하는 레벨 1부터서 IoT, CPS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그런 공장 환경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인 공장 운영, 전 제조 과정의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한 레벨 5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될 것인지는 자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공장 자동화가 지금까지 중요했다 그러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는 이 모든 설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싱된 정보들을 저장을 하고 수집을 해서 배송이라든지 공장의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공장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측면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볼 수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는 커넥션과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공장과 스마트 팩토리를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을 텐데요. 기존의 어떤 공장은 어떤 OT 영역만 있었습니다. 생산 기술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게 되면은 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OT와 IT가 결합되는 그런 행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연결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제조의 메타버스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이 구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인의 유연성이라든지 고객의 대응성을 확대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생산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진화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가별 스마트 팩토리 추진 현황 및 특색에 대해서 좀 요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발표했고 지금 현재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GV, AMR 등을 활용한 모듈식 자동화 생산 공정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일본은 일본 산업 제형 플랜을 발표했고요. 로봇 부품 소재 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 신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AMP를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쇼링 정책이 매우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기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 인터넷 플랫폼 패키지 선점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고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ICT의 융합,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제조 혁신 3.0 전략을 발표했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정책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2030 제조업 르네상스를 발표했고요. 이 핵심은 8대 스마트 제조 기술을 지원하겠다. MES, 클라우드 MES 위주의 보급 사업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안산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에서 2030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를 했었고요. 여기서의 어떤 핵심은 AI 스마트 공장 2,000곳을 만들겠다. 중장기 예측에 따라서 산업 인재 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100대 핵심 소재 부품 개발에 매년 1조 원을 투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은 이런 생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용, 딜리버리, 플렉시빌리티, 세이프티, 환경, 품질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생산성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 생산성의 어떤 향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고도화된 자동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어떤 배경이 된 것은 노동 인구의 어떤 노령화라든지 인건비 상승,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더 빨리 만들어야 되고 불량률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고도화된 자동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생산성은 제조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제품의 수명 주기도 단축이 됐고 안전, 환경의 비중도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소량, 대량, 다품종, 연결된 공장, 제조업의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제조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조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성장률이 지금 정체되어 있고 실업률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조업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주요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높은 편이고 오히려 그 순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제조업 비중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비중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 심지어는 직간접적 일자리 감소에서 보게 되면 제조업이 상당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해외 우수 스마트 공장 사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디다스와 BMW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아디다스는 고객 수요에 맞는 실시간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었죠. BMW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코봇 같은 그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로봇 장비와 디지털화로 인간과 로봇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예제는 지멘스의 암백 공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공장에 관심 있어 하는 많은 분들이 독일의 지멘스 공장을 많이 방문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스마트 공장 구현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PLC, HMI, 인더스트리얼 PC 같은 이런 것들을 주요 생산품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의 어떤 핵심은 자동화율을 75% 이상을 달성했다는 것이고 생산성이 7배 증가되었지만은 고용률은 오히려 더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품질에 있어 가지고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항우 제조 공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통합과 수직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장으로 스마트 공장은 진화될 것입니다.
구매부터서 서비스까지 모든 이질적인 산업 영역들이 다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공장 내에서도 많은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통합되는 그런 행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산업의 본질 및 역량 강화에 있어 가지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가져올 것이고 업무 프로세스의 정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표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능화된 제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노동은 로봇이라든지 RPA가 대신하는 행태로 진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한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강의는 제조업의 변화부터 스마트 팩토리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 팩토리 추진 전략에 대해 AI와 제조 데이터 플랫폼 기술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